네, 오늘 새벽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이 최근 시장은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씩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국내 증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라는 모멘텀이 또 시장의 새로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5월 시장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알고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훈 삼성 액티브 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돌이켜보면 4월에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밀렸었는데 어느덧 25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참 국내 증시가 강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이유와 배경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 작년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을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증시 변동성에서 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테크 업종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1분기 때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는 좀 주식시장이 많이 좋았고 4월에도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의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좀 굳건히 버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제가 앞서서도 정치라는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년 시장에서 이제 주인공이 되는 섹터와 산업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28일에 이재명표 AI 펀드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선거철용의 반짝 이슈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sek터이자 산업일까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야 되는 방향은 맞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미국 시장도 이 많은 변수 간에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AI 산업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거, 그게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실 당연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는 아직 이제 주력 기업은 아직 안 나왔던 상태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주겠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 같고요. 이제 다만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 대선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정책적인 수혜가 기업의 실적으로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우선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이 AI라는 키워드를 여전히 미국과 좀 연관지어서 국내를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기업 실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AI도 이제 사실 저희는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AI 하드웨어냐, AI 소프트웨어냐. 이제 AI 하드웨어는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데에 납품하는 HBM을 납품하는 반도체 쪽이 많이 연관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한국이 사실 독보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흐름이 계속 좋아서 캐펙스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HBM 수출도 안정적으로 계속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 전반의 반도체 산업의 온기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캐펙스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제 국소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뭔가 개발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기업의 실적이나 경쟁력이 좋아질 계기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거는 우선 AI 하드웨어는 미국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달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수급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시장인데 그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그렇게 충분히 된 것 같진 않아요. 매도세를 보면. 근데 한국 기업에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절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뭐 방산이나 조선, 엔터 업종, 그다음에 일부 음식료 업종에는 매수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매력적으로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의 경쟁력도 있지만 또 주식시장 전반의 그 지배구조 개선, 아무래도 밸류업으로 대표되는 이런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후보자 분들이 공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고 계시고 저는 전 국민적인 의식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말도 안 되는 중복 상장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위한 증자라든지 이런 게 예전처럼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에 워낙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셔서 시장의 질은 또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환율과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네. 보통 이제 사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원화가 절하돼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10% 오르고 만약에 환도 원화가 강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되지 환율이 싸다고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유인이 잘 안 되고 지금 싼 상황에서 뭔가 개선될 게 보일 때 그럴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전반으로는 저는 그런 주주에 대한 인식 가치 개선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미 무역 상황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좀 한국도 영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머뭇거리는 게 아닌가. 근데 5월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되고 한국 기업이 만약에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저는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뭐 조선은 이미 증명을 했고 방산도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화장품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주목해서 봐야 할 실적 기대 섹터 본부장님은 뭐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화장품, 또 엔터 뭐 이렇게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이던스죠. 1분기에 우리 이만큼 실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간으로 전망해 보니까 어떨 것 같습니다. 라고 회사가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는 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요만큼 했는데요. 2, 3, 4분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들 대체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일 것 같고 사실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서비스나우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를 접목한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확인했고요. 이제 팔란티어 실적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월 6일 아침에 아마 있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로 넘어왔고 이게 AI 인프라가 깔리고 나서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는 증명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제 팔란티어는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이제 러브콜과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사실 싸진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1분기 실적에서 확실하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이 나오고 수주나 수주 잔고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저는 시장 전반에 온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은데 역시나 실적 측면에서도 팔란티어의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투자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안전자산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본부장님? 최근에는 금 현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몰렸어요. 금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네, 해킹도 안 되고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도 방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근데 과거를 보시면 항상 금은 몇 년에 한 번씩 되게 좋은데 그때가 이제 또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많이 반영해서 또 반짝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올해 좋은 건 맞지만 이제 지금부터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자신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 시장의 모든 불안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네, 그래서 금이 되게 유망했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5월에 이제 FOMC에서 이제 파월도
이렇게 코멘트를 해줄 거고, 그리고 대미 무역 정책, 관세 정책 여기에서 뭔가 봉합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 전반에 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도 뭐 나스닥 지수 관련해서도 요새도 액티브 ETF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장이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에서 주도주 위주로 나올 때는 액티브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5월 우리가 좀 ETF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게 볼 만한 섹터가 뭐 금보다는 지수 네, 쪽일까요? 저는 지수의 반등을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하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이제 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뒤늦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렸다. 그러면 또 그게 굉장히 또 뼈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되게 많이 드러났던 리스크들이 좀 봉합되는 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관세 이거 너무 무섭고 좀 피해 있고 싶어. 그렇다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ETF, 뭐 비만 치료제, 미국 뇌질환 치료제, 다양한 또 옵션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에서 천연가스 관련 산업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천연가스 수출 관련된 허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연가스 관련된 고배당 인프라 ETF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되게 변동성 심하고 약세장 구간에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또 AI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이잖아요. 네. 이제 AI랑 사실 융합되면 엄청 강력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대미 무역 관세 뭐 이런 거에서도 약간 비껴 있고 아직 수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비껴 있는 측면에서 네, 다른 옵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좀 유망해 보이는 ETF 쪽이 그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수형 상품,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인프라 ETF, 여기에 양자 컴퓨팅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연휴가 많아요, 5월에. 쉬고 네. 나면은 다수의 이제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5월 FOMC도 이제 개최가 되고 5월 FOMC는 또 어떤 점을 저희가 포인트를 삼고 봐야 될지 그리고 5월의 전체적인 시장 뭘 중요하게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팁을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파월 그 의장이 이번에 뭐 트럼프가 해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안정을 찾았잖아요. 지금 시장에 그래도 좀 신뢰감 있는 믿을 만한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좀 어르신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FOMC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예상하건대 굉장히 신중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좀 시장을 오히려 약간 안심시키려고 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안심을 토대로 만약에 그 관세 협상에서 국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진전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좀 진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라도 뭔가 진전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밸류업은 뭐 어떤 한 정권의 산물로 치부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나아가야 될 그 다음 스텝, 이제 그 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그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밸류업 ETF들도 계속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ETF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결국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5월 FOMC는 다소 비둘기스러운 제롬 파월 의장을 저희가 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삼성 액티브 자산 코액트 ETF 김지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